캐릭터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안 이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너무 실사화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콧구멍, 입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굴곡을 선으로서 다 표현해서 그렇거든요. 어렵다고 느끼는 점, 덩어리들을 떨어뜨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카락과 옷, 머리카락과 피부 등이 떨어져 보이지 않아 전체적으로 뭉개져 보이는 것 같아요. 곱하기 레이어로 주로 명암을 올리는데 그렇게 진행하면 항상 색이 탁해집니다. 곱하기 없이 채색하기로 진행해본 그림인데 이렇게 하니 전체적인 완성도가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홍님처럼 깔끔한 덩어리감과 색감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입체감 부족이라고 할까요? 특히 눈을 그릴 때 많이 느끼게 됩니다. 눈이 평면으로만 보여서 항상 고민이었어요. 여러 방법으로 시도해봐도 눈과 입이 입체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의 매력이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부족한 점은 많지만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덩어리감과 입체감, 매력적인 얼굴입니다. 아니, 이분은 진짜 나보다 훨씬 그거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아까도 말했지만서도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잖아. 입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나도 어렸을 때 엄청 하다 보니까, 나는 근데 얼굴을 이쁘게 못 그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 몰랐음. 근데 이분은 문제점을 알고 계시네. 아, 이거 진짜 이런 분들이 성장하는 게 아닌가. 덩어리들을 떨어뜨리는 게 어렵다. 요게 제가 일단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좀 실기로 피드백 한번 적용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피드백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방향의 통일이에요. 빛방향의 통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사용된 빛 방향을 가지고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채색하신 거 보니까 채색할 때 처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밀도감이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이쁘다, 뭐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것들을 좀 거두절미하고 우선은 밀도를 최대한 쌓아서 덜 비어 보이게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서 밀도감 이거를 좀 채택을 좀 한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도 한 과정이라 가지고 되게 중요한데 되게 좋은 방법이고 그런데요. 캐릭터를 그리다 보면요, 좀 과하게 얼굴에 묘사가 많이 들어가면은 그 얼굴이 좀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얼굴 쪽에 이 그림자들 묘사 이렇게 해준 거 있죠. 우선은 좀 지웠으면 좋겠어요. 우선 간소화한 얼굴에서부터 좀 이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보면은 눈과 코와 입의 거리가 좀 많이 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잘자잘한 밀도감, 디테일들 업은 먼저 형태를 좀 이쁘게 구축을 한 다음에 밀도감을 좀 높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요게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데생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입체감만 생각하다 보면은 많이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의도를 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결과물들을 보면은 덩어리들이 많이 두꺼워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디서 주로 많이 나타나냐면, 얼굴도 얼굴인데 팔뚝, 주로 뭐 원통형의 기본형을 띠고 있는 그런 오브젝트들에서 형태가 많이 두꺼워지고 커지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팔뚝이 두껍다라든지 캐릭터 떡대가 많이 커졌다라든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강 알고는 있는데 못 고치는 이유가 그리면서 잘 안 보여서 그래. 그리면서 두꺼워졌는지 안 두꺼워졌는지 잘 모르겠어. 내 눈은 이게 맞다고 나한테 내 뇌에다가 신호를 계속 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있는 본인 당사자들은 두꺼워졌는지 잘 몰라요. 그게 좀 답답한 건데, 그거를 어떻게 교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면은 먼저 올바른 형태에 대한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이때는 대체적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다가 얼굴이든 형태든 계속 그려가면서 수정하면서 구축해 나가거든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않으면서. 근데 이때는 일방적인 좀 수용들이 필요한 시기예요. 사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외형의 그림이 있다면은
그 그림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이 연구해보고 내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나아지거든요. 비율은 재는 거예요. 재는 거. 감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네가 아니라 코와 눈과 입의 거리는 몇 이런 식으로 재야 돼요. 그래서 그 수치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명확하게 내 그림에다가 미형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팔뚝도 팔꿈치 부분도 이게 엄청 굵어진 거거든요. 팔의 굵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목이 대체적으로 가장 얇거든요. 그리고 캐릭터는 대체적으로 많이 또 얇게 그려줘야지 또 이뻐지는 경향도 있어요. 여성 캐릭터인 경우에는 이런 관절부들이 좀 얇아요. 그럴수록 좀 캐릭터들이 귀여워지고 여리여리한 맛도 있고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비율을 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인체 구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봐가면서 내 손목은 어느 정도의 얇기인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려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입체적이지 않다라든지 이런 느낌들은요, 대체적으로 채색을 했는데 입체적인 느낌이 안 나요 라는 건요, 데생에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데생 채색을 했으면 분명히 입체감이 나야 되는데 왜 안 날까? 입체감을 명확하게 그려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지금 보면은 이 옷깃 자체가 되게 평면적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묘사를 해도 평면적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입체감이 있는 그런 데생을 해주게 된다면 입체 그리드 자체가 돌아가는 면들로 명확하게 우리 머리가 인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생 차이만으로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채색적 입체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간과하거든요. 그냥 채색만 하면은 전부 다 입체감이 생길 거라고 약간 오해들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먼저 데생에서부터 입체감이 명확하게 대입이 될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옷 쪽, 옷 소매 쪽 보면은 이렇게 그냥 정직하게 그려주셨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구김을 좀 더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입체감이 더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요, 되게 칼같이 데생을 이렇게 단순화해가지고 나누죠. 주름이든 굴곡이 지는 부분이든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가지고 다가가시면은 좀 더 형태감 만들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구체화시켜 나가시면서 스무스하게 엮어주시면 돼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런 덩어리감 같은 경우에는 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서로 이어지는 면이다 보니까 중간 톤을 표현을 해줌으로써 칼같이 단절된 그 느낌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먼저 처음에는 단순화적인 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에다가 적용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풀어주시는 측면으로 평소에 하셨던 거랑 같이 해오시면 돼요. 입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세게 묘사하실 필요도 없어요. 캐릭터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안 이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너무 실사화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코, 콧구멍, 입술 이런 것들에 대한 굴곡을 선으로서 다 표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봤을 때 좀 과하다 싶으면 굴곡 포인트들을 다 소거를 해주면은 캐릭터가 나름 이뻐져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서 더 좋은 점은 많이 소거된 상태에서 이쁘게 나온다면요, 결국에 눈, 코, 입 간의 비율, 오밀조밀한 정도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굴곡을 좀 준다고 해도 처음부터 굴곡을 져가지고 그렸던 것들보다 훨씬 더 이쁘게 나오실 거예요. 뭐 이런 디테일들도 뻣뻣하게 일자로 있는 것보다 좀 더 흐름을 좀 줘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머리카락 그리실 때 머리카락 구조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되게 명확하게 덩어리감이라든지 이런 게 잘 구분이 돼 있는 게 머리카락 자체에서도 단순화가 적용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실루엣 끝부분을 이렇게 잘게 섬세하게 쪼개준 거는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채색하시면서 너무 여러 갈래로서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리 스타일 자체로 이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옆머리 쪽에 포인트 이런 것들도 그림에다가 적용을 했으면은 훨씬 더 입체감이랄지 머리카락의 구성이 좀 더 좋아졌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이라이트도 저는 개인적으로 빛 방향도 그렇고 입체 방향 생각했을 때 이렇게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좀 더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굴을 그릴 때랑 같아요, 원리가. 먼저 이런 디테일들을 넣기 전에 기본적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형태에서 입체감을 크게 표현해주고 거기에다가 디테일을 올려줬더니 입체감 자체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다 따로 적용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다 보니까 더 입체감을 넣기가 어려우실 거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단순화된 상태에서 기초적인 입체감을 잡으신 다음에 디테일을 더 올려주시면은 퀄리티도 좀 안정적인 상태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해서 그려보시면은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분위기도 살짝 살려줄 겸 화한 느낌의 뽀샤시도 살짝 넣어줄게요. 일단 요약을 하자면은 얼굴 쪽에 있어서는 먼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눈, 코, 입의 기본적인 형태만으로 그 비율을 적당히 잘 조합을 하셔서 이쁘게 만들어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디테일을 쌓아 올리는 형식으로 가시고 밀도감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실 때 먼저 기본 형태에서 크게 어둠, 양감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또 디테일을 올리시고 기초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얼굴이든 다른 부분들이든 간에 단순화를 기초로 해서 거기다가 쌓아 올려가는 형식으로 하면 훨씬 더 그림이 수월해지실 것이다. 두 번째는 형태, 데생에서도 입체감이 좀 더 잘 표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초를 마련해 두고서 채색에 들어가면은 데생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들이 보통 채색을 하기 때문에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좋으실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두 가지만 어느 정도 가져가셔도 오늘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많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